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미국 국내선 항공사에서 기장으로 일하고 있는 조종사 칼미아라고 합니다.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사연은 제가 비행기 조종사를 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오랜 기간 할 수 없게 되었던 이유에 대해 전해드리기 위해서예요.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다시 취득해서 현재 기장으로 일하고 계신데 중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걸 이제 말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이제 칼미아님의 사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투기 조종사가 꿈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공군 장교셨고 저에게 항상 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저의 진로와 꿈은 공군사관학교 진학과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다만 저처럼 여성이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험난한 일이었죠.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여자라서 차별이 있었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단지 여성의 신체가 고강도의 중력과 속도를 버티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은 공군사관학교를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한 남자 선배들이 많았지만 당시 여자 조종사 선배들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를 가진 저로서는 저만의 극복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계속한 저는 남녀 통합 성적 10위권에 들어 공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당당하게 졸업할 수 있었죠. 그때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공군 조종사로 복무한 지 2년 만에 공군을 떠나야만 한다는 사실을요. 왜 2년 만에 공군을 떠나게 되셨나요? 제가 조종사로서 부끄럽지만 귀에 피어싱을 잠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피어싱이 큰 문제가 되었죠. 피어싱이 공군 복장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피어싱을 미처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해 귀 켈로이드라는 병에 걸린 것이었어요. 그 병에 걸리고 나서는 지속적으로 귀와 관련된 질병에 시달렸고 제대로 군복무를 해내지 못했습니다. 일과 때 병원에 가기 일쑤였고 미국의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 제 스스로도 너무나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죠. 결국 공군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복무 태도를 문제 삼지 않겠지만 조종사로서 신체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복무 연장은 힘들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공군사령부는 제게 청력검사 결과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결과만큼은 요구하지 않았으면 했는데 결국 사령부가 알아챈 겁니다. 저는 1년 가까이 청력의 이상을 느꼈고 때문에 일부러 청력검사를 받지 않았어요. 제 공군 조종사 경력에 해가 될까봐 줄곧 숨겨왔던 것이었죠. 물론 잘못된 일이란 것은 압니다. 허나 제가 단순히 피어싱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너무 어이없고 화나는 일이었죠. 결국 공군사령부에 청력 검사지를 제출하지 않았고 공군사령부는 검사지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저를 전역 조치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착잡했죠. 제가 이런 신세가 된 것에 부모님과 국가에 너무 죄송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전투기 조종사로서 국가에 헌신한 이후에 민항기 조종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렇게 제가 시리에 빠지니 부모님은 저를 가만 놔두지 않았죠. 한번 틀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라고 저를 다독여 주셨지만 저는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청력을 잃고 있었고 때문에 저는 전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피어싱으로 인해 귀 켈로이드에 걸린 지 4년 만에 청력을 거의 잃어버린 청각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수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청력을 잃은 지 1년 만에 수어로만 대화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부모님과 알고 지내던 상원 의원 중 여성 조종사 출신이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저희 소식을 듣고 저 같은 창피한 후배를 격려하시고자 직접 저희 집에 방문을 하신 거예요. 미국 상원의원이 방문하셨다는 건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방문하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만으로 어떤 해결책이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신 건가요? 정말 감사하게도 제 청력을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입을 감싸며 깜짝 놀라셨고
그 다음은 제가 수어 통역사의 수어를 보고 감격했죠. 상원의원 분도 수많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병치레를 하셨고 그 사이에 병원도 많이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물리치료를 많이 받으셨는데 한국 병원이 가장 놀라운 경험이라며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을 반드시 경험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의학이라는 한국 특유의 의료 시스템도 있어서 병원과 한의원에서 치료를 동시에 병행하면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모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평생토록 미국 의료체계에 있으셨던 분들이시니 당연해요. 하지만 저는 무리고 부리고 가릴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몸이 될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냐는 마음이었어요. 어쨌든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 병원과 한의원에 동시에 등록한 뒤 동시에 치료를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귀 켈로이드 제거와 정상적인 귀로 복원하는 수술을 진행했어요. 외과 수술로는 한국이 최고라는 것이 느껴졌죠. 수술 후에 전혀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았고 수술 시간도 정말 짧았습니다. 그 다음이 진짜 문제였죠. 수술은 한 번 하고 나면 충분한 회복이 필요한데 저는 지금 당장 빨리 수술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의원에서 빠르게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약을 처방받아 수술대에 오르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한의원에서 처방해주는 것에 사람마다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저한테는 그게 딱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몸을 서둘러 회복하는 데 성공했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청력을 되돌리기 위해 많은 인공 달팽이관과 고막을 집어넣는 수술을 진행했죠. 그 고막 수술에 사용된 인공 고막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한국에서 특허를 낸 특별한 기술이 들어간 고막이었습니다. 바로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비단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만든 실크 인공 고막을 제 귀에 집어넣었어요. 원래는 환자 몸에서 근육을 채취해 수술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실크 인공고막을 사용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사라진 것이죠. 덕분에 제 고막은 빠르게 재생되어 몸에도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어요. 저는 청력을 회복하고 다시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몸이 되기 위해 철저한 식단 관리와 운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하기는 어려워서 바로 민항기 조종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했죠. 저는 공군 출신이어서 금방 배경조사를 끝냈고 적격자라는 승인을 받은 뒤 비행교육을 받았어요. 청력은 좋지 않지만 시력은 팔팔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사관학교에서 배웠던 그대로는 아니지만 이론 공부도 비슷하게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70점 이상 맞으면 실기를 볼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간신히 70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는 거의 공부를 안 했는데도 90을 넘었어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다시 조종사가 되고 싶어 했는지 아시겠죠? 실기 테스트에서도 저는 시험관과 농담까지 하면서 비행을 했어요. 마하 2가 넘는 F-15 전투기를 조종하던 제가 경비행기로 시험을 보다니 정말 인생이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진정한 꿈이었던 전투기 조종사는 다신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민항기 조종사로 일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뻐요. 이 모든 게 뛰어난 한국 병원과 한의원 의료진 여러분들과 그분들을 소개시켜주신 선배님 덕분입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칼미아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상에 산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에 소리가 들리지 않아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 왈칵 제작팀은 고통을 이겨내고 결국 다시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칼미아님의 인생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